그냥 보는 알고리즘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string to integer 라는 문제인데요. 제목 그대로 표현하면은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문제네요. 사실 숫자로 된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표준 라이브러리로 제공되고 있죠.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atoy라는 함수를 통해서요. 그리고 자바의 경우에는 integer parseInt라는 함수 메소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될까요? 요렇게요. 연습 문제는 맞았네요. 그러면 제출 한번 해볼게요. 통과가 되지 않네요. 예외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백이 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미 만들어진 표준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맞지 않겠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은 일단은 뭐가 있죠? 처음으로 공백이 아닌 문자들이 발견될 때까지 많은 공백 문자들을 제거하시오 라고 있네요. 그리고 첫 문자로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부호가 오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형식의 어떤 문자열 후에 추가적인 어떤 문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무시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효한 변환이 없으면은 0을 리턴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직 인티저 자료형으로 리턴 값이 되어야 되고요. 인티저 자료형은 저번 시간에 리버스 인티저라는 걸 문제를 풀어봤듯이 마이너스 2의 31승서부터 2의 31승 마이너스 1까지가 인티저 자료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범위를 넘었다고 한다면은 인티저의 가장 작은 값 인티저의 가장 작은 값 아니면은 가장 큰 값 둘 중에 하나로 리턴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제를 읽어보면은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예제를 좀 보면 됩니다. 예제를 보면요. 자, 42 문자열 42는 그냥 42를 리턴하면 되고요. 요렇게 앞에 공백이 있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공백을 제거한 수를 리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는 문자열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숫자만 리턴하면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먼저 왔는데 예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뒤에 왔어요. 이럴 때는 0을 리턴한다. 왜냐? 앞에 W는 숫자가 아니니까 바로 0을 리턴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가능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숫자였는데 이 뒤에 있는 공백은 무시하고요. 그 다음이 W인데 W는 숫자가 아니니까 기존에 변환되었던 것까지는
숫자로 인식해서 숫자를 리턴하면 됩니다. 마지막 예제는 변환된 숫자가 인티저 자료용을 넘었을 때 예외 처리하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첫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째로 공백을 제거해야 되고요. 자, 둘째로 변환 가능한 문자열을 추출을 해야 되겠네요. 추출이죠. 예를 들어서 3번 예제 4193 with words에서 변환 가능한 문자열인 4193을 추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환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서 이제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면 되겠네요. 이때 변환되는 값이 int 자료용이 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죠. 모든 공백을 제거하는 거, 자바에서는 트림이라는 함수가 있죠. 문자열에서 공백을 제거할 때 트림이라는 함수를 쓰면 쉽게 해결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변환 가능한 것을 추출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 올 수 있는 게 뭐죠?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같은 부호나 0에서 9까지의 숫자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처음에 오는 문자가 이게 아니라면은 0을 리턴하면 됩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부터 숫자가 아닌 다른 값이 온다면 중단하면 되죠. 여기서 0이 중요한데요. 문자열 0042 이건 숫자로 변환하면 뭐죠? 앞에 있는 0이 다 빠지면 42가 되죠. 즉 숫자로 변환될 경우 앞에 0은 다 무시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변환 가능한 문자열의 추출이 완료되었을 때 진짜 숫자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문자 1과 숫자 1은 같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1을 숫자, 즉 10진수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스키 코드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스키 키코드를 위키백과에서 보면요. 자, 1의 경우, 문자 1의 경우에는 ASCII 코드 값이 34가 되겠죠. 그러면은 34에서 숫자 1을 어떻게 추출하면 될까요? 그거는 문자 0을 빼주면 돼요. 문자 0이 33이니까 34에서 33을 빼면 1이 되겠죠. 즉 문자를 숫자로 바꾸려면은 해당 문자에 문자 0을 빼주면 된다. 그리고 자릿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릿수를 구하는 거는 이전 문제 리버스 인티저에서 다뤘으니 생략하기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젠 코딩을 해볼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겠죠? 공백을 제거해야 되죠.
그리고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고요. 만약 이 길이가 0보다 작으면요 0을 리턴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에서 문자 하나를 추출하는 ch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변환 가능한 문자를 저장하는 str2도 선언할게요. 그리고 요거는요 앞에 중복된 0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진 문자 S의 첫 문자부터 마지막 문자까지 순회를 하고요. 처음에 이젠 처음 문자를 이제 추출하고요. 첫 번째 문자부터. 자, 첫 번째일 때는 뭐가 올 수 있죠? 바로 부호나 숫자가 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0을 리턴하면 됩니다. 부호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리고 즉 첫 번째일 때 부호나 숫자가 아니라면은 바로 리턴을 0을 해주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자부터 그 문자가 부호가 왔거나 숫자가 아니라면 중단하면 되죠. 만약에 부호거나 부호는 맨 처음 위치만 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면 두 번째부터는 숫자만 와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중단을 하면 됩니다. 이건 해당 문자가 0이라면은 스킵을 하는 거예요. 왜냐? 앞에 0은 무시를 하면 되니까 숫자로 바뀌었을 때. 근데 해당 문자가 0이 아닌 숫자면 스킵을 중단하게 됩니다. 즉 00004000에서 앞에 0은 딱 스킵됐다가 0이 아닌 숫자 4가 왔을 때 스킵은 중단하면 돼요. 왜냐? 맨 앞에 있는 0 4개만 스킵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왔으면 ch는 유효한 문자이니 변환 가능한 문자를 저장하는 str2에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길이 체크를 한 번 더 하고요. 이것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리턴을 0을 해주고요. 다시 변환된 문자열
변환 가능한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를 추출하고요. 부호도 정의할게요. 1은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최종 숫자를 담는 변수 RET를 롱형으로 선언하는데요. 롱형으로 선언한 이유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리버스 인티저 할 때도. 왜냐? 오버플로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거는 시작 위치요. 그리고 자, 만약에 첫 번째 문자가 부호라면은 시작 위치를 그 다음으로 설정하고요. 근데 만약에 부호가 마이너스라면은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 부호를 뺀 순수 숫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의 길이가 인트 자료형에 넣는지 체크를 해보죠. 지난 문제에서 숫자 길이를 파악할 때 밑이 10인 로그 함수를 이용했잖아요. 자, 인트 자료형의 최대값이 2에 31 마이너스 1 값이니까 여기서 밑이 10인 로그 함수로 구해보면은 9.33 이렇게 나오네요. 즉 10보다 크면 인트 자료형을 넣는다고 할 수 있죠. 이를 코드로 구현하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순수 숫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우선 해당 위치의 문자를 처음부터 구하고요. 아까 문자를 숫자로 바꿀 때 문자 0을 빼주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자릿수까지 곱해주고요. 즉 321일 땐 맨 앞 3부터 숫자로 만들고 3의 자릿수 100을 곱해서 300을 만드는 거죠. (0을) 빼주고 그 다음에 자릿수를 곱해주고 네. 자, 이전 시간 리버스 인티저에서 봤듯이 합한값이 인티저 자료형을 넘는다면은 예전에 리버스 인티저에서 0을 리턴했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인트 자료형의 최대 최소값을 넘기려고 했으니 그렇게 코딩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최대값을 넘었을 때 최대값을 리턴해 주는 거고, 만약에 최소값보다 작으면은 최소값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호를 곱해주면 되죠. 자, 끝이 났네요.
자, 한번 연습 문제를 돌려볼게요. 연습 문제에서 에러가 났는데 어디서 에러가 났을까요? 아, 여기 조건이 빠졌네요. 조건 5화가 빠졌어요. 네, 통과했고요. 제출을 해볼게요. 아, 제출도 됐습니다. 자, 문제가 좀 복잡한 면이 있었는데요. 차근차근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도 있어서 문제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